안녕하세요. 영국 점성학 강성원입니다. 오늘은 점성학 강의 이전에 4월 둘째 주 큰 이슈 두 가지를 점성학과 연결해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하늘의 별자리에는 황소 자리에서 화성이 알골의 별자리를 지나가게 되면서 대한민국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계속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사건들은 4월 7일까지가 가장 큰 위력을 보이게 된다라고 예측을 했었죠. 특히 이 화성과 알골의 의미를 결합해서 설명을 하면 큰 정치인이나 거물급 경제인이 죽음과 같은 상황으로 몰리게 될 수도 있고, 다른 의미로는 또한 국가운에서도 한번 언급은 했습니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문제가 더 큰 사안이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죽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죽음의 시기 또한 4월 7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죠. 두 번째는 4월 12일 WTO에서 결정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승소라는 큰 이슈입니다. 일본이 수입 국가 중에 유일하게 소송을 건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결과는 패소였죠. 한국과 일본은 2019년 3월, 4월을 기점으로 국가운에서 화성과 알골의 영향을 서로가 받으면서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결과는 을이 갑을 이기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며 승자와 패자가 명확하게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주의 법칙과 한국과 일본의 국가 운을 미리 알았더라면 아마 일본이 대한민국을 첫 번째 소송 국가로 결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이번 수산물 수입 금지 확정으로 정치적 혹은 경제적인 전쟁이라는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주의 질서는 시기의 차이일 뿐 예외는 없습니다. 일단 1차전의 승리는 대한민국입니다. 지난번 점성학 강의에서 행복의 단계 또는 행운의 단계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이나 행운보다 더욱 중요한 당신은 불행에서 안전한가? 라는 주제로 불행이 일어나는 3단계 법칙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불행의 3단계 법칙을 통해서 어떤 이유로 한 개인이나 기업, 국가의 불행이 연달아서 계속 일어나는지, 어떻게 하면 이 불행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얼마 전 일어났던 대한항공 사건이나 김학의, 이희진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3단계 법칙, 왜 3일까요? 이걸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오늘 진행하는 강의 내용은 점성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오른쪽을 보시면 12개의 하우스로 나누어진 차트가 나타나 있습니다. 점성학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1번부터 12번까지 하우스는 각각의 의미를 다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불행입니다. 그래서 1번과 12번, 2번 3개의 하우스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1번 하우스. 나 자신을 의미를 합니다. 나의 외모, 성격, 건강, 명예 이런 부분들이 1번 하우스가 뜻합니다. 그런데 1번이 불행의 의미로 나타날 때는 불명예와 건강 악화로 나타납니다. 이 불명예는 구속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번 하우스, 2번 하우스는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2번이 불행의 의미로 나타날 때는 아주 단순합니다. 재산 손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2번은 게이트 오브 하데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으로 가는 입구겠죠. 하데스가 전쟁의 신입니다. 다른 말로 화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전쟁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그러한 의미까지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번 하우스를 살펴볼게요. 12번은 배드 스피릿이라는 의미가,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쁜 감정, 나쁜 영혼, 나쁜 정신, 이런 의미들이 있는데, 이러한 의미로 인해서 감금되거나 유배되거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12번 하우스는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참 좋지 않은 내용인데
불행을 의미하게 될 때는 이 단계를 뛰어넘습니다. 죽음, 끝나지 않는 고통, 몰락, 이민인데 이민은 도피성 이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우스의 재산 손실과 12번째 하우스의 몰락이 가장 큰 차이점은 몰락은 재기가 안 됩니다. 재기 불능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하우스의 재산 손실은 다시 한번 일어날 기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하우스를 기준으로 불행이 뜻하는 2번 하우스가 의미하는 화성, 12번 하우스가 의미하는 토성, 이 세 개의 하우스가 번갈아 가면서 사건, 즉 불행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 불행들은 시간차를 두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하우스에 속하는 불행이 먼저 찾아올지, 혹은 두 번째나 세 번째 불행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지는 국가의 건국일이나 기업의 설립일, 개인의 차트, 이 세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이 세 개 하우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오는 불행이 있겠죠. 첫 번째 오는 불행이 항상 제일 적은 데미지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불행으로 올라갈수록 개인이나 국가, 기업이 감당하기는 상당히 힘든 몫의 불행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불행의 크기, 혹은 첫 번째 일어난 불행의 사회적인 파장, 관련된 인원 분석을 해보면 두 번째, 세 번째 일어날 불행의 크기까지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항공 사례입니다. 대한항공의 첫 번째 불행은 바로 조현아 땅콩 해양 사건과 이로 인한 구속이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가족 구성원의 문제까지도 일어났습니다. 바로 불명예와 구속,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불행하게도 며칠 전에 일어난 조양호 회장의 죽음, 12번째 하우스, 12번째 하우스의 죽음이 뜻하는 이 사건이 바로 두 번째 불행입니다. 그런데 아직 세 번째 불행이 남았습니다. 두 번째 하우스, 재산의 손실이 뜻하는 주주의 재산 손실 혹은 전쟁 같은 상황이 남았다는 의미인데, 이는 기업의 전쟁 같은 상황, 암투, 권력 투쟁, 이러한 것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마지막 남은 이 세 번째 불행이 가장 큰 사건이라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첫 번째 하우스가 의미하는 불명예나 구속, 두 번째 하우스 재산 손실, 12번째 하우스가 의미하는 도피성 이민이나 어떤 몰락에 가까운 재산 손실 혹은 본인의 장기간 구속, 이러한 법적인 책임을 빠르게 진행을 했더라면 죽음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아마 가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별들은 감정이 없고 불행에 해당되는 이러한 사건들만 특정 시기에 일으키면 되기 때문에 별들은 특정 사고만을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개인 사례로 이희진 사건입니다. 청담동 주식 부자로 한때 유명세를 누렸죠. 이 이희진 사건의 첫 번째 불행이 뭘까요? 바로 불명예와 법의 심판, 즉 구속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12번째 하우스가 의미하는 죽음인데 본인이 아닌 가족의 죽음입니다. 왜 가족에게까지 확대가 됐을까요? 이희진 사기 사건은 피해자들이 너무나 많고 사회적 파장도 아주 거대하기 때문에 불행의 범위가 가족으로까지 확대된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피해가 가장 큰 마지막 세 번째 불행은 무엇일까요? 불명예 구속도 나왔고 가족의 죽음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하우스가 의미하는 재산 손실 혹은 전쟁 같은 상황이라는 불행이 남았습니다. 다시 사업을 재개해서 큰 손실을 보거나 혹은 원한을 가진 자들의 암투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전쟁 같은 상황이란 건 암투 혹은 실제 피를 보게 된다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희진 본인이나 가족은 앞으로 사업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하우스, 마지막 불행으로 남아있는
재산 손실은 12번째 하우스가 의미하는 몰락과는 다르다라고 분명히 알려드렸습니다. 분명히 다시 먹고 살 정도의 재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욕심으로 다시 사업을 재개하여 재산 손실이 아닌 전쟁 같은 상황이라는 불행을 맞이하게 된다면 결과는 너무나 끔찍합니다. 정말 피를 보고 마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김학의 사건은 개인의 사건이지만 국가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불행은 1번 하우스가 의미하는 아직 구속이 확정되지 않은 불명예입니다. 그러나 아직 두 번째, 세 번째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도 사회적 파장이 너무나 큰 경우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주변을 빨아들이는 불행 블랙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변을 빨아들이는 이 블랙홀의 힘도 아주 강력합니다. 이 블랙홀에 본인이 어디까지 무너지고 또한 어떤 주변 사람들을 빨아들일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불행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불행의 3단계를 알아봤습니다. 누구든지 예외는 없습니다. 이 불행이라는 것의 크기는 개인이나 기업, 국가마다 차이가 있고 피해갈 수도 없지만 불행의 아주 중요합니다. 불행의 순서는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행의 순서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반성과 불행을 받아들일 빠른 용기가 필요합니다. 현재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불행과 선택할 수 없는 불행이 무엇인지, 또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과 그리고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나 자신뿐 아니라 내 가족, 그리고 내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불행의 3단계를 확인하고 어떠한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없는지 순서를 결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불행의 3단계 법칙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결국 불행은 나 스스로가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이 불행이 12, 1, 2 세 가지 단계를 모두 거치면서 여러분이 가진 것 또는 가족이 가진 것 혹은 기업이 가진 것을 모두 흡수하고 나누고 끝이 납니다. 그래서 타인의 큰 성공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나의 큰 실패를 남 탓을 해서도 안 됩니다. 작은 성공과 작은 실패에 실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불행에서 안전한가요?